최서방,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로비에 가득한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복을 입고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남자는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그는 내가 수없이 보고 내 딸 민정이와 함께 밥을 먹고 가족으로 지냈던 사위 최진수였습니다. 얼굴 생김새부터 웃을 때 눈꼬리까지, 심지어 눈썹이 올라가는 각도까지도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향해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최서방,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정이는 알고 있어? 그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이지? 속삭이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남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단정한 예복 차림에 신랑 부케를 든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어떤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배신이었다. 내 딸을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를 향해 매섭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묻잖아. 지금 딴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야? 민정이 두고. 주변의 소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나와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신부 측 하객들 역시 당혹감에 휩싸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뻔뻔하다, 이 인간. 속으로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누구시냐니? 최서방, 자네 장모도 못 알아보나? 내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현실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박태진입니다. 민정이라니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요. 딸의 이름을 듣고도 모르는 채 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야 결혼식장 전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눈치였고 다른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차분히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최진수 아니야? 어디 민정이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이 얼굴을 내가 착각할 리 없어. 그 남자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박태진이라니까요. 그 말에 내 다리는 힘을 잃고 휘청거릴 뻔했습니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친구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명수가, 너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저 남자 내 사위야. 우리 민정이 남편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정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정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수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위가 내 딸 민정이 남편이라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뜯어보아도 내 눈앞의 남자는 최서방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내 딸과 함께 웃던, 내 딸의 손을 잡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최서방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랑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작은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롭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그 남자, 박태진은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허공에서 어쩔 줄 몰라 오므라들었다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최진수가 아닙니다. 박태진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태진입니다. 오늘 소혜 씨와 결혼하는 신랑입니다. 진짜로 저는 그쪽 따님을 모릅니다. 나는 박태진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야? 내 입에서는 거의 한탄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딴 여자랑 결혼식 올리려고 이 짓을 하는 거냐고. 박태진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신랑답게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예복,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쓰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난감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박태진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 손짓마저도 진수와 비슷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네, 민정이 생각은 안 해봤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로비는 점점 숨막히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박태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지금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진의 말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친구 윤정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듯 데리고 가서는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명수가 제발 진정 좀 해. 다들 쳐다보잖아. 지금 우리 소희 결혼식이야. 이렇게 소란 피우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정희의 말에도 쉽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본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얼굴, 그 눈빛, 심지어 말투까지 최서방과 똑같았습니다. 정희야, 난 정말 확신해. 저 사람 최서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명수가.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흔드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워 보였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몇몇 하객들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신랑이 바람난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런 말들이 내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 깊숙이 차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나는 애써 내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정희는 간절하게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수가 그만해. 아니라잖아. 우리 소의 결혼식 망칠 셈이야? 나는 흔들리는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동자에도 혼란과 당혹, 그리고 조심스러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겠지. 성도 이름도 다르잖아.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정희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아무렴 내가 사위 얼굴을 몰라볼까? 처음에는 단순한 소란 정도로 생각했던 하객들도 점점 언성이 커져가는 정희와 나의 대화에서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신랑이랑 무슨 관계야? 결혼식장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다니.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슬그머니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난처한 얼굴로 서둘러 로비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무거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 조롱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명수가, 제발 이러지 마.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눈앞에 이 남자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삐삐삐.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은 마치 귀 바로 옆에서 북을 치듯 쿵쾅거렸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민정아,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최서방이. 아니, 내 남편이 여기 있어.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고 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결혼을 한다니. 지금 이럴 시간 없어. 너 결혼했던 그 결혼식장이니까 얼른 와. 나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민정은 놀란 듯 급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통화를 끊은 후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 윤정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정이 오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수가, 부탁이야. 민정이 오면 내 말이 맞든 틀리든 조용히 해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정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민정이 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사이 신랑 박태진은 여전히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의 부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시작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무대 위를 오가며 시간을 끌고 있었고 신부 측 하객들은 점점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사회자님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더 늦어지면.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정의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미안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민정이만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내 착각이든 아니든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해.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로비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결혼식장은 더 이상 축복과 환희의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두터운 베일이 드리워진 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주변은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로비를 빠져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는 눈치였습니다. 사회자 역시 무대 위에서 서성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손끝을 꾹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아직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며 답답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민정이 오는 그 순간까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하객들의 속삭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연주 소리, 모두가 불편하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민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민정아, 어서 와라. 로비의 공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민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결혼식장이라는 사실도 잊은 듯 평소 단정한 성격과 달리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신발 한쪽은 제대로 신지 못했는지 뒤꿈치가 들썩거렸습니다. 나는 거의 뛰듯 다가가 민정을 붙잡았습니다. 민정아, 저기 봐. 저 사람, 내 남편 맞지? 최서방 맞지? 내 목소리는 이미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민정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진은 여전히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자신이 이 상황의 중심이 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신랑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민정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내 착각이 아니길. 민정은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니야. 최서방 아니야. 그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민정은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다시 말했다. 엄마 잘 봐. 정말 똑같이 생기긴 했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아. 그런데 자세히 봐봐. 민정은 신랑 박태진을 가리켰습니다. 입술 밑에 흉터가 없잖아. 최서방은 어릴 때 넘어져서 입술 밑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 엄마도 기억나지? 자주 그 흉터 가지고 농담했었잖아. 나는 얼어붙은 듯 박태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도 멀리서도 최서방과 판박이 같았던 그 얼굴. 그러나 민정이 지적한 부분 입술 밑에는 아무런 흉터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정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정희의 딸 소희가 참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 같던 소희의 울음소리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민정이 다급히 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정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음 비슷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가. 민정은 조심스럽게 나를 이끌어 구석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게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랑 박태진은 아직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경직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민정 옆에 앉아 손을 덜덜 떨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민정이랑 이야기했어?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무슨 짓을. 그러자 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만 가줘. 내 얼굴 더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수치심이 뒤섞여 입안이 썼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망친 정희에게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더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워진 몸을 일으키는 그때 어디선가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 박태진의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태진의 아버지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후한 인상이었고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 차림에 연신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당혹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정과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따님 남편분이 혹시 우리 아들과 많이 닮으셨습니까? 나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정도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신랑 부모님의 얼굴에 스치듯 놀라움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사위분의 부모님은 계신가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순간 신랑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무거운 질문을 꺼내듯 물었습니다. 혹시 자란 곳이 부산입니까? 민정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맞아요.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 대답에 신랑 부모님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떨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되고 깊은 비밀이 이곳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우리 주위만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으로 민정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을 여기로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민정은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민정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정은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가 통화를 하러 멀찍이 걸어가는 동안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태진 부모님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들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잠시 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사위, 최진수였습니다. 민정의 손에 이끌리듯 허겁지겁 로비로 들어서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수 역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로비 중앙에 서 있던 신랑 박태진에게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 순간 말없이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박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진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한 발짝 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본 두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박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호 형이야? 둘 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로의 팔을 붙잡는 순간 숨죽였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태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형나야 태진이. 진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박태진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덜덜 떨며 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호야 너 맞니? 정말 너니? 진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찾아낸 듯 진수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진수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부모님이세요? 박태진 아버지가 다가와 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태호야 우리 아들아. 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태호? 박태호? 내 이름. 박태진도 진수의 등을 두드리며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로비를 가득 채웠던 긴장과 소란은 서서히 눈물과 숨죽인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33년 동안 엇갈린 가족은 그렇게 다시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진수와 박태진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태진 부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진수를 품에 안은 채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야, 내가 4살 때야. 그날 우리 가족이 부산 해운대에 갔었어. 진수는 조용히 숨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진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내가 먼저 달려갔지. 우린 조금만 떨어져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찾고 또 찾았다. 해변 전체를 뒤지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갔다. 그런데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린 그날 이후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태호,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잠이 들고 눈을 뜨면 다시 널 찾아다녔어.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너무 어렸던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을까봐,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봐. 그래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진수는 굳게 담은 입술을 떨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 생전 처음 만난 친부모에 대한 벅참, 그리고 왠지 모를 서글픔이.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진짜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는 진수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널 잃어버린 뒤에도 늘 기억했어. 내가 좋아하던 간장게장, 자전거 타기 좋아하던 모습까지 하나도 잊은 적이 없었어.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태호야, 우리 아들 맞아. 내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닮을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 없어. 진수는 손끝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이내 조용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진수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녀 역시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로비는 숨죽인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객들도 사회자도 신부 소희도 모두 숨을 삼킨 채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이 모든 소란이, 이 모든 오해가 결국은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눈빛으로 박태진을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형제였네. 박태진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진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33년 전 잃어버린 형제, 33년을 그리워하던 부모. 모든 진실은 그렇게 이 작은 결혼식장에서 눈물 속에 드러났습니다. 박태진과 진수가 서로를 껴안은 채 흐느끼는 모습은 로비를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수군거리던 목소리들도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결혼식장의 로비는 오직 이 가족의 재회를 위한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결국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박태진의 어머니는 진수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진수야, 우리 아들아.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얼마나 매일 밤 울었는지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지금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 충분해. 진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린아이가 된 듯한 맑은 감정이 고였습니다. 박태진의 아버지는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그 말에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쏟으며 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은 옆에서 조용히 진수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 어린 축복이었습니다. 나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의 모든 기적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랑 박태진은 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형,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절대 놓지 말자.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절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꼭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이 재회의 순간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곤혹스럽고 어수선했던 하객들의 표정이 이제는 감동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역시 멀리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정희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결혼식을 망친 소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진수는 박태진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는 거야? 박태진은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소희랑. 그런데 지금은 너를 만난 게 더 커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분위기 다 망쳐놨네. 박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이 여기 온 것만으로도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그 말에 진수는 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로비 안. 모든 이들은 조용히 이 재회의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 놀라운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진수와 박태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박태진의 부모님은 두 손을 꼭 맞잡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태호야, 널 잃어버리고 난 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아버지는 말을 잇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라졌던 날 해가 지도록 해운대 모래사장을 미친 사람처럼 헤맸다. 밤새 바닷가를 돌고 낯선 사람들에게 사진을 내밀고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았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린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 진수는 말없이 두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태진이를 키우면서도 한쪽 가슴은 항상 비어 있었어. 내가 없는 식탁, 내가 빠진 가족 사진, 무심코 장난감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멈췄어.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누가 잊으라고 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늘 두 개의 밥그릇을 준비했어. 태진이 밥그릇 옆에 내 목도 항상 놔뒀어. 혹시나 언젠가 돌아올까봐. 진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수의 손을 꼭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살아있기만을 바랐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고 우리를 몰라봐도 괜찮아.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매일 빌었어. 진수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이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박태진은 형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다. 형,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어.
그 말에 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어디 가지 마. 우리가 꼭 지켜줄게. 나는 그 광경을 보며 3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드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한 아이를 잃은 죄책감으로 매일을 견디고 살아온 두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진수. 그 긴 세월이 오늘 이 작은 결혼식장에서 끝내 이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객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회자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이어붙이는 가족의 기적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진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 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지금이 최고의 선물이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박태진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를 껴안고 흐느끼는 동안 로비는 숨죽인 고요함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여전히 시작되지 못한 채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사회자입니다. 혹시 결혼식 진행을 계속할까요? 정희는 나와 민정, 그리고 진수와 박태진 가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정리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하객분들께는 양해를 구해주세요.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숨을 크게 내쉬고 나를 향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명수가.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깜짝 놀라 정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사돈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던 아들을 찾았잖아. 나는 울컥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소희한테 이날이 상처가 아니라 기적으로 남게 해주자. 나는 눈물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태진과 진수도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민정과 함께 서 있었고 박태진은 신랑 예복을 매만지며 민정에게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 나 결혼해야 해. 오늘은 내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야. 같이 있어줄 거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있을게. 박태진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가가 붉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기적이 함께했습니다. 사랑과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날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박수가 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식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신부 소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소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희는 붉어진 눈을 꾹 참고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더욱 빛났습니다. 박태진은 소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그리고 고마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무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나는 가슴속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은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은 기적 같은 날이야.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진과 소희가 무대 앞으로 걸어가자 사회자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심이 담긴 깊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나도 민정과 함께 두 손을 모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신부 소희는 살짝 눈물을 훔치고 웃었습니다. 박태진은 그런 소희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서약을 읽을 때 박태진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소희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가족 모두 앞에서 맹세합니다. 소희도 울먹이며 서약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박태진 씨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항상 곁에 있겠다고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맺은 그 약속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주례 대신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박수 소리, 환호, 웃음소리가 결혼식장을 채웠습니다. 박태진은 조심스럽게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희는 행복에 겨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흘러온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수라장이던 로비, 울음과 혼란으로 얼룩졌던 분위기. 그러나 지금은 가족의 재회, 사랑의 약속, 축복이 가득한 진정한 결혼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밝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두 사람은 하객들의 환호 속에서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진수와 민정, 박태진의 부모님, 그리고 정희까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진수는 동생 태진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민정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자. 어쩌면 오늘 이 결혼식은 소희와 박태진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완성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을 찾은 사람들,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다시 끌어안은 모든 이들의 결혼식. 행진이 끝나고 사회자는 밝게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기적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인연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믿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인생스토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여기는 인생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